안녕하세요. 드론과 함께 남도여행 이주환입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한 이래 오늘 처음으로 제 얼굴을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핀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납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동행을 하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동남아 여행에 대한 별로 좋지 않는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 않겠다고 해서 저 혼자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크루즈 여행이 처음인지라 많이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필리핀에서 일정은 자유여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데 필리핀이 치안이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라 걱정이 됩니다. 이번 일정은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필리핀의 수비캉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수비캉에서 클락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1박을 하고 필리핀 국내 항공을 타고 세부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세부에서 1박을 하고 다시 제주공항 항공을 타고 김해공항으로 도착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아무튼 좋은 영상들 많이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크루즈 여행에 대한 꿀팁도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소풍날을 기다리다가 밤잠을 설쳤던 것처럼 생애 처음으로 떠나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밤잠을 설치다가 아침 7시에 여수를 출발하여 부산항 국제여객 선터미널을 향해 달려봅니다. 지금 이순신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열심히 달려 부산항 국제여객 선터미널에 도착하니 이 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되어 9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야외 주차장으로 들어갔으나 아무래도 장기간 주차를 해야 하는지라 주차요금이 다소 비싸기는 하지만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이곳은 부산국제여객 선터미널 2층에 있는 출국장의 모습입니다. 오후 2시에 출항인데 너무 빨리 도착했는지 그렇게 붐비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크루즈 선사인 코스타에서 이메일로 탑승 서류를 보내주어 탑승 서류는 미리 준비해 왔는데 탑승 서류와는 별도로 필리핀 입국 시 인터넷을 통해 이트래블을 등록하고 QR코드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트래블은 입국 72시간 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해서 계정만 만들어 놓고 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광주에서 오신 젊은 분이 미리 등록을 해도 된다고 하면서 도움을 줘서 이트래블을 등록하고 QR코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필리핀 관광부에서 안내하는 정보를 보니 입국 72시간 전이 아니라 출발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등록하면 된다고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필리핀으로 여행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코스타 세레나호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63빌딩의 높이가 249m인데 코스타 세레나호의 길이는 290m로 63빌딩을 옆으로 뉘어놓은 것보다 더 길어 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이탈리아 선박으로 총 톤수는 11만 4천 톤이며 승무원 수는 1,100명, 최대 승객 수는 3,78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크루즈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배 옥상으로 올라가 크루즈선에서 바라본 부산항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부산항을 천천히 떠나며 갑판 위에 서서 항구의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생애 처음 타보는 거대한 크루즈선은 마치 작은 도시 같았고 내가 지금 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뒤로 멀어져가는 부산항은 오랫동안 정든 집을 떠나는 듯 아련했고 눈앞에 펼쳐질 미지의 바다는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태우고 떠나는 배가 아닌
나 자신이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멀어져가는 부산항의 모습과 고요한 파도의 리듬 속에서 그동안의 일상과 익숙한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가 거처 할 방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 번호는 1015호인데 미로처럼 복잡한 통로들을 지나 한참을 헤매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코스타 세레나호의 객실은 인사이드, 오션뷰, 발코니, 스위트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인사이드 객실은 창문이 없는 객실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객실입니다. 오션뷰 객실은 창문이 있어 바다를 볼 수 있는데요. 창이 열리지는 않지만 답답함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코니 객실은 테라스가 있는 객실로 테라스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다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인사이드 객실에 비해 2배 이상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위트 객실은 개인 테라스가 있고 넓은 평수가 장점인데 그만큼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겠지요. 저의 경우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객실 밖에서 보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굳이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높은 등급의 객실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서 가성비 좋은 인사이드 객실을 선택하였습니다. 객실에는 1인용 침대 2개가 놓여 있으며 TV, 전화기, 옷장, 소형 금고, 미니 냉장고, 드라이기, 콘센트, 커피포트가 비치되어 있고 욕실에는 수건과 비누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스타 세레나호에서 코스타 카드는 객실 열쇠이자 모든 선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므로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코스타 세레나호에서 코스타 카드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려면 안내 데스크가 있는 3층의 신용카드 등록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기에서 한국어를 선택한 뒤 자신의 코스타 카드를 태그하고 연계할 신용카드를 삽입하여 서명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 과정은 배 안에서 모든 비용을 결제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대신 현금을 예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정산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크루즈에서는 매일 저녁 객실 입구로 선상신문이 배달되는데 선상신문에는 다음날 진행되는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과 공연, 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식사 시간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타 앱을 다운받아 활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 세레나호 9층에는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도 프로메테오 뷔페 레스토랑이 있으며 뷔페 이용객들은 편안한 복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9층에는 어린이 전용 우라노 수영장이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에게 유용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천장이 유리로 덮여 있어 햇살을 받으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저가 가장 많이 이용했던 곳입니다. 부대 시설로는 대극장, 카지노, 오락실, 면세점, 피트니스, 스파, 러닝트랙, 영화관, 탁구대, 수영장, 워터슬라이드, 뷰티살롱, 바, 라운지, 키즈클럽 등이 있습니다. 잠깐 선내에 있는 부대 시설을 둘러보겠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있는 3층 로비 한켠에는 코스타 세레나호의 축척 모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크루즈의 웅장함을 작은 규모로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선미에서 부서져 나가는 물보라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조화를 이루며 크루즈의 거대한 항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주는 또 하나의 장관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선미파는 마치 여행의 흔적을 바다 위에 기록해두는 듯합니다. 사방팔방으로 펼쳐진 바다는 어디에도 경계가 없었습니다. 위로는 파란 하늘, 아래로는 깊고 드넓은 바다뿐. 그 둘이 맞닿은 수평선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멀리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가판 난간에 기대어 그 끝없는 선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온갖 생각이 사라지고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오직 바람과 파도 소리만이 귓가를 채우고 시간조차 멈춘 듯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저 바다와 하나가 된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걱정도 바쁜 일상도 모두 저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바람 따라 흘러가던 파도 위로 뜻밖의 선물이 펼쳐졌습니다. 빛과 물방울이 만나 만들어낸 무지개가 수평선 위에 아치처럼 걸려 있었죠. 가판 위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고 마음은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치 바다가 나를 위해 건네는 조용한 인사 같았습니다. 그 무지개는 단순한 세계띠가 아니라 이 여행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줄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바다 위, 작은 물새들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다닙니다. 한순간 파도 위로 몸을 던져 반짝이는 물고기를 낚아채는 모습은 자유롭고도 치열한 바다의 삶을 보여주었죠. 고요한 수평선 위에 새들의 날갯짓이 흩뿌려지며 바다는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바다와 하나가 된 듯한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크루즈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 바로 끝없이 펼쳐진 음식의 향연입니다. 5성급 호텔의 레스토랑에서나 먹어볼 수 있는 수준급의 다양한 요리가 준비되어 있고 언제든 원하는 만큼 맛볼 수 있습니다. 각 구운 빵과 신선한 과일, 정성스럽게 준비된 메인 요리와 디저트까지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작은 축제에 초대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바다 위에서 즐기는 이 특별한 만찬이야말로 크루즈 여행의 진정한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 좋게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눈앞에 드러나고 파도 위로 부서지는 햇살이 은빛 물결처럼 반짝였죠. 한 입의 음식이 바다의 풍경과 어우러지며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도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호사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마침 나와 마찬가지로 혼자 여행을 오신 어르신이 계셔서 같이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송아지 스테이크를 주문해봤습니다. 칼을 대는 순간부터 고기가 부드럽게 잘려나가더니 한 입 머금자마자 입안에서 살살 녹아내렸습니다. 육즙 가득한 풍미가 바다의 향기와 어우러지며 그야말로 잊지 못할 맛이었죠. 그 순간 문득 집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소고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집사람이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해했을까. 바다 위에 이 특별한 저녁이 두 배로 빛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스쳐갔습니다. 스테이크의 깊은 맛과 함께 그리움이 마음속에 잔잔히 퍼져갔습니다. 여행 내내 식사는 늘 정찬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 된 듯 특별한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죠. 식당 입구에는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메뉴가 정갈하게 소개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원하는 음식을 고르면 몇 가지든 상관없이 즉석에서 조리해 주었습니다. 갓 지어낸 요리가 차려질 때마다 단순히 한 끼를 먹는 게 아니라 바다 위에서 누리는 작은 축제를 경험하는 듯했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와 풍성한 맛 덕분에 식사 시간은 언제나 또 하나의 여행이 되어 주었습니다. 식당에서 광주에서 아빠와 함께 여행 온 귀여운 꼬마를 보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니 문득 우리 손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젠가 나도 손주들의 작은 손을 잡고 이렇게 크루즈 여행을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이 온다면
오늘 느낀 이 행복이 몇 배는 더 커지겠지요. 우와. 편집도 그럼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안녕. 보기 좋네. 고민이에요. 왜 얘기해야지. 저희는 광주에서 왔어요. 이것도 먹어볼래? 근데 영상 편집이 좀 힘들어요. 찍는 건 별건 아닌데. 아, 여기 있어요. 네? 시간 걸렸으니까 인자 열었어요. 예, 방금 왔습니다. 식당 인자 여는 거죠. 네네네. 고민이라고, 애놈이. 네. 유튜브 하고 싶어? 바다 위의 아침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고 수평선 끝에서 붉은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더니 순간 황금빛 태양이 바다 위로 천천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끝없는 수평선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일출은 마치 바다가 태양을 품에 안아 올리는 듯했고 그 광경 앞에서 나는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도 위로 반짝이며 길게 들이운 햇살은 오늘 하루가 또 새로운 선물임을 조용히 알려주는 듯했습니다. 크루즈 여행의 또 하나의 백미는 바로 공연입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배 안의 극장은 화려한 무대로 변신합니다. 찬란한 조명 아래 펼쳐지는 노래와 춤, 마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옮겨놓은 듯한 무대는 여행객 모두를 한순간에 매료시켰습니다. 거대한 바다 위 흔들림 없는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퍼포먼스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이 항해를 더 특별한 기억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즐기는 이 공연은 어디서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크루즈만의 선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Hey Jude, don't be afraid. You were made to go together. The minute you let her under your skin, then you'll begin. And don't just say so, so You
크루즈 안에서는 식사와 공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선상 곳곳에서 다양한 게임과 이벤트가 열리고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댄스 교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 망설이던 사람들도 음악이 흐르고 발걸음을 맞추다 보면 어느새 환한 미소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노래방에서 각국의 승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국적도 언어도 초월한 즐거운 교감이 이어졌습니다. 바다 위에서 만난 낯선 이들이 음악과 춤을 통해 친구가 되는 순간, 이 또한 크루즈 여행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추억입니다. 노래방에서 빨간 립스틱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가사 말고는 음정, 박자 하나도 맞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심히 부르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가스전에 지워지지 않는 무덤의 입술 자국 새기겠어요. 떠나야 하는 내 슬픈 눈을 들여다보면 눈물방울이 꿀적시고 무덤의 립스틱을 지워요. 광주에서 아빠와 함께 여행을 온 꼬맹이들이 선상에서 태권도 품새를 선보였습니다. 작은 몸으로 기압을 넣으며 움직이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그 순간은 두 아이에게 두고두고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억은 훗날 자라서도 아빠와 함께했던 이 크루즈 여행의 따뜻한 기억으로 남겠지요. 그리고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실 분들께 작은 팁을 드리자면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여러 사이트를 비교해가면서 직접 검색해서 예약을 하시면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생각보다 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조금의 수고가 더해지지만 그만큼 여정이 더 알차고 경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슬리퍼와 물을 담을 수 있는 텀블러입니다. 배 안에서 편하게 다니려면 슬리퍼가 필수이고 언제든 시원한 물을 마시려면 텀블러만큼 든든한 동반자가 없죠. 작은 준비 하나가 여행의 편안함을 크게 바꿔줍니다. 꼭 챙겨오시길 권해드립니다. 길었던 항해 끝에 마침내 목적지 필리핀 수비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항구의 풍경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는 새로운 세상처럼 설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던 바다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낯선 땅을 밟는 순간 이 크루즈 여행이 진짜 모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다 위에서의 기억을 뒤로하고 좌충우돌 필리핀 여행기가 새롭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